윤고은의 EBS 북카페. 웃고 싶은가? 울고 싶은가? 그럼 이기호를 읽으면 된다. 목요일 2부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장편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을 출간한 소설가 이기호 작가와 함께합니다. 최순덕 성령 충만기,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등의 작품으로 우리를 웃고 울려온 이기호 작가님. 오늘은 새 장편소설 품고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이기호입니다. 와, 북카페 지금 첫 방문이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는 그래요. 그러네요. 네, 왜 이제 오셨어요? 아, 오시자마자 지금 막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너무 오랜만에 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코너에서도 이제 이기호 작가님 작품 다루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진짜 오시자마자 지금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게 되셨는데, 죄송한 게 아니고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던 독자들에게 또 이렇게 책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윤고은 작가님도 오랜만에 뵐 겸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광주광역시에서 사실은 여기 일산까지 오는 길이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험난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오는 길도 좋았고. 그렇군요. 험난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로 가시지 않고 그래도 무사히 오셨습니다. 조금 헤맸습니다. 그래요? GTX 역을 처음 타봐가지고 거기서 걸어서 이렇게 오다가 모바일 지도 보면서 이렇게 오신 모바일 거예요? 지도 보면서 오는데 조금 헤맸지만 그래도 제가 사실은 광주광역시에 내려가기 전에 살았던 동네가 일산 쪽이어서 그럼 헤매실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신혼집도 이쪽에 있었고 그래서 늘 이쪽에 오면 마음이 약간 짠해지고 먹먹해지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셔서 아무튼 여기 잘 도착을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생방은 아니고 숙성 방송이지만 그렇지만 이 아쉬움을 표현했을 때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생방이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했더니 저는 너무 좋습니다. 생방이 아니어서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셨어요. 생방하면 너무 긴장하고 막 실수할까봐 걱정돼서 오히려 더 실수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긴장하신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죠, 사실.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요? 어떤 그 특징들이 있나요? 혹시 나중에 알고 싶어서. 이렇게 서술어 쪽이 약간 뭉개지고 막 그렇습니다. 서술어가 뭉개진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생방은 아니라 그런 모습은 보시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좀 인간적인 모습들 알려주신 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내신 책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이 책인데 쫙 책 받자마자 이 두께하며 이 제목하며 어떤 표지하며 이거다 이것이 이기호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장편소설이 11년 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게으른 작가였나라고 혼자 막 스스로 죄책감 같은 것도 갖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글은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늘 맞아요. 글은 쓰고 있었고 사실 또 저 작품도 연재를 하고 또 연재한 것들을 좀 고치고 또 더 첨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5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분량도 좀 조절이 됐고 그래가지고 저로서도 좀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또 이 책으로 독자분들 많이 만나고 계신 거죠? 근데 벌써 이제 한 2달 좀 넘었거든요. 이제 슬슬 거품이 거치고 있습니다. 거품이 그 거품에 있을 이제 이것이 거품이라는 걸 아실 정도인 거예요?
책이 처음엔 조금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독자들의 리뷰도 좀 올라오고 네. 그래서 그래도 아직 내가 죽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렇게 제자들이 네. 조금 사재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자가 한 명 20권을 갖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고 사재기가 아니라 근데 진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뭐 있었어요. 선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20권 사온 제자를 본 순간 기쁨보다는 어쩌면 약간 그 허무함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거품에 있었구나. 아니에요. 거품이라니. 사실 저는 몇 차례 뭐 그런 얘기 하게 될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 작가 중에 한국 동시대 지금 살아있는 죽은 작가 말고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국 소설가로 제가 한 두세 분 뽑으면 항상 이기호 작가님 얘기했었거든요. 들으신 적 없죠? 제 발언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예, 저도 늘 처음 들어보시는. 윤고은 작가님 아니요. 있습니다. 전 진심으로 주거니 받거니 전 진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북카페에 오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설렜고요. 그리고 이제 책 제목에 등장하는 이 이시봉, 우리 또 아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시봉이다 하면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시봉이 작가님 작품 세계에 등장한 지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저희 첫 소설집 단편 소설에 한 두세 번 등장하기 맞아요. 시작했고 그 다음 소설집에도 또 두세 번 등장했고 첫 장편에도 한 번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이 이시봉이라는 이름을 좀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첫 정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 이름으로 캐릭터의 이름을 지으면 제가 조금 소설이 조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종종 그 이시봉을 등장시키는데 이제 그만 놔줄 때도 됐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다른 이름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이름과 또 이제 새롭게 인연을 쌓아보겠다. 네, 아무튼 이시봉이 지금 그러니까 정점을 찍은 것 같긴 해요. 이제 이번에는 왜냐면 사람이 아니라 개고요. 물론 여기에 사람도 등장하긴 합니다만 사람이 이시봉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개의 이름이 이시봉이고 저는 흥미로웠던 것이 여기 보면은 이 이시봉이라고 하는 개가 나오고 이제 주인공은 이시습이고 사실 그 주인공의 동생은 또 이시현이고 그러니까 시자 돌림인데 처음에는 이시현, 이시습의 그냥 시자 돌림에 이제 이시봉이구나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곰곰 헤아려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이 첫 책에서부터 등장했던 이름이니까 사실은 이 이시봉의 돌림자를 따가지고 시습이와 시현이도 나온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아이들이 3명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다 시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는 첫째 아들도 이시봉으로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와이프의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이시봉이라는 이름은 짓진 않았고 근데 이제 8년 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 이름을 이시봉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저희 와이프도 우리 강아지 이시봉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이시봉 들어오세요라고 이제 이시봉이라고 적으니까 와이프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 이름이 처음으로. 그 어감 자체로 뭔가 그 울림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일어서면서 봉이에요, 봉이. 그러고 들어갔다고 저한테 되게 슬픈 얼굴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집 강아지 실제 이름도 이시봉이고. 그러니까요. 그 이시봉 실제 그 강아지 꼭 성 붙여야 돼요? 거기도? 이상하게. 이 책에서는 지금 이시봉은 성까지 다 붙여야 반응하잖아요. 저희 집 늘 이시봉으로 불러가지고 그런지 시봉이라고 부를 때는 어떨 때는 안 보고 볼 때도 있는데 이시봉이라고 부르면 꼭 돌아본다라는 그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봉이로는 그럼 당연히
잘 안 봐요. 거기 이시봉이라고 불러야만 네, 예. 바라보는 그 강아지와 함께 사신 지도 이제 8년 예. 정도 됐고요. 아, 그 강아지와 함께 했던 경험이 또 이 책을 쓰게 한 동력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집사 역할을 제가 가장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강아지가 그 목욕하는 걸 좀 싫어해요. 네. 근데 어쨌든 목욕을 제가 전담해서 하니까 저는 굉장히 이 친구한테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이 친구를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다른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었고, 내가 이 친구한테 그럼 나의 더 큰 사랑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해서 너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한 권을 써주겠다. 그리고 너를 고귀한 혈통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각오로 와. 그 마음이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좀 가볍게 그렇게 치솟았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그냥 하나의 연서, 강아지에 대한 하나의 연서라고 네. 생각을 해서 쓰기 시작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너를 조금 더 고귀한 혈통으로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썼다가 이게 쉽지 않겠구나. 와. 쓰다가 또 구상을 해보다가 자료를 조사해보다 보니 네. 이 이야기가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책에 그래서 이제 포토카드도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런데 이 책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시봉에겐 보여주셨어요? 특별 간식도 좀 줬고요. 그 이전엔 뮤즈였던 거니까. 그렇죠. 이전엔 주지 않았던 이렇게 외국산 추루 이런 것들을 네. 좀 사주고요. 산책 2배. 산책도 2배. 이런 네. 것들을 해서 저 나름은 꽤 많이 보상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가족이 보기에는 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도 좀 해야 할 게 많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와,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장편 소설을 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가족 내 그 애정 서열에서는 가장 끝인 거예요? 가장 끝이고 강아지들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오. 제 존재가 지금 서열이 몇 번째다라는 것들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 이제 책 속에 있는 이시봉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 책 자체가 이제 전라도 시골의 강아지인 줄로만 알았었던 이시봉이 알고 보니 굉장히 국제적으로 애타게 찾고 있었던 고귀한 품종의 강아지였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후에스카르 비숑 프리제 이거 지금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 번 이게 발음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딱 붙는 걸 찾으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스페인어도 막 찾아보고 이것저것 지어보기도 하고 하다가 네. 그냥 일단 간으로라도 이걸로 해놓고 나중에 고치자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쭉 쓰다 보니까 그냥 입에 붙어버려가지고 그냥 이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첫 책에 등장했던 이시봉 이름처럼 이렇게 약간 이제 간이로 딱 두었던 것도 보통은 이제 정이 들고 하면서 정이 잘 드시는 타입인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 해놓으면 네. 잘 안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입에 너무 딱 붙어서 아마 이 책 읽고 나면 카페인 분들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지금 이제 읽으려고 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분명히 검색을 되게 많이 해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피에르 퓨졸 검색 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이제 피에르 퓨졸의 저서와 함께 이렇게 아우러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잖아요. 피에르 퓨졸이 누구인가 검색을 해봤을 것 같고 나주시 왕곡면에 대해서도 검색했을 것 같습니다. 피에르 퓨졸은 사실은 프랑스 여자 축구 예전에 하셨던 분 성함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도 이제 제가 찾았죠. 그러니까요. 그분도 찾았고 아까 후에스카르 비숑이라는 종은 아예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숑은 카나리나 제도의 그쪽 후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나주시 왕곡면 얘기는
소설에도 주요한 무대로 등장하는데 주요한 무대이기도 면적까지 한데 나오잖아요. 군포시만한 크기며 막 그 이렇게.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이렇게 놓고 네. 면적이 나주시에서 제일 큰 면이 어딘가 뭐 이런 걸 좀 찾아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우리 집에 있는 실제 비숑 브리지의 이시봉을 저희가 처음 데리고 오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전까지는 한 번도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와이프하고 같이 광주 천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광주에 유명한 펫숍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조를 잘 몰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전혀 몰랐는데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계속 다른 강아지들은 다 자고 있는데 저희 부부를 보면서 유리창을 통통통통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냥 무슨 자석처럼 끌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그랬더니 거기 펫숍 주인분께서 이 강아지가 정말 좋은 혈통의 비숑 프리제고 프랑스에서 온. 근데 나주시 왕곡면에서 거기서 누가 이렇게 잠시 임시 보호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정말 아무 계획과 예상 없이 그날 갖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같이 온 게 그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동물병원에 예방주사 맞추러 제가 갔다 왔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비숑은 아니고 약간 푸들하고 믹스가 된 친구예요. 그래서 어쩐지 이 친구가 계속 커져요. 처음 들었던 말과 다르게. 많이 다르게. 아무튼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 기억들과 이제 나중에 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조금 부끄러운 기억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아주 복합적으로 작동이 돼서 이 소설을 쓰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또 살아내신 시간 속에서 이렇게 탄생한 작품인데요.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골라오셨어요? 무슨 음악 들을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많이 좋아했고 혼자 있을 때 소설이 잘 안 풀릴 때 막 고래고래 따라 부르던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작가님의 노동요였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장편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을 출간한 이기호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카페인 분들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으로 이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카페 에디션으로 강아지 그림을 그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근데 북카페 에디션이니까 그동안 그렸던 강아지 말고요. 좀 새로운 강아지여야 돼요. 리본이라도 뭐 있든가 새로워야 돼요. 했더니 굉장히 억울한 표정으로 작가님이 강아지 자체를 처음 그리는데라고. 전 되게 많이 그려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을 정말 못 그리고요. 네.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거죠, 지금. 뭐 예전에 다른 뭐 김중혁 작가나 다른 분들 이렇게 서명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또 제주꾼들이잖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화려하게 뭘 그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근데 혼자 이름만 쓰면서 사인을 하니까 되게 미안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시간도 너무 금방 걸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인회 할 때는 그렇게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명당 오래오래 잡고 있어야지 줄이 길어진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도 뭔지 알아요. 저는 이름만 써가지고 금방금방 없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좀 슬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강아지 그림을 거의 인생 최초로 이제 그리시는.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 강아지가 이제 이시봉일 텐데 책 제목이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그러면 명랑한 이시봉일 수도 있고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일 수도 있는데 이 명랑한과 짧고 투쟁 없는이 다 붙어 있어요. 어떻게 고르셨는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재도 했잖아요. 그래서 연재를 시작했을 때 당시에 구상을 이제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상은 여기 나와 있는 짧고라고 나온 것처럼 네. 이시봉이 이게 좀 안 좋게 생을 마감하는 네. 거기까지 소설이 진행이 됐는데 그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불의의 사고로 네. 뭐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지점에서 제가 못 나가겠는 거예요. 문장이 구상은 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고 생이 마감되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계획을 다 잡아놨었는데 네. 그 장면에서 도무지 문장이 나가질 않아서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나갔다가 다시 턴하고 다시 다 지우고 뭐 이 작업들을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운명인 거잖아요. 미래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왜 또 새삼 깨달았는데 이게 뭐 아는 존재 혹은 내가 아는 대상을 이렇게 소설의 모델로 삼으면 그쵸.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꾸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건 내 안에서 어떤 타협이 된다 할지언정 네. 소설을 조금 수정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강아지가 죽지 않는 쪽으로 갔고 그러자면 이 짧고라는 이 말하자면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네. 바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출판사 편집부 선생님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아지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짧고라는 말을 들어간다 할지언정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정하지 않은 채는 없고 뭐 투쟁 없는 같은 케이스는 네. 저는 뭐 소설 쓰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갈팡질팡하고 아주 나약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생각했고 그 인간들은 사랑도 투쟁으로 바꾸는 아주 희한한 재주가 있다라고 그쵸. 저도 이제 여기 소설 내에 나오는데 그거와 좀 대비되는 차원에서의 강아지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목도 좋고요. 그리고 그 바꾸신 결말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책을 따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응원하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원래대로였다면 그 상실감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바꿨다.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정말 이런 부분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랄까요? 이 관계의 그물이 무한 확장하는 것 같은 구조? 그래서 보면 여기 이시봉만 하더라도요. 이시봉 이름의 이제 비밀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의 주인공 이시봉의 아버지의 전 직장 동료의 같은 감옥에 있었던 거기서 만난 사람의 어머니의 뭐 이렇게 지금 어머니의 아르바이트까지 가고 막 이렇게 지금 서사가 확장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이 무한 어떤 확장, 이 그물망 안에 있다 보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몇 달이 건너면 우리 다 아는 사람이다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지방에서 살아서 그런가 봐요. 지방에서 살면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아요. 다 연결되죠.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고. 꼭 지방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현대 사회가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작가 사회에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인연들이라는 게 그냥 스쳐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질기게 또 연결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소설을 처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간단한 시리즈처럼이라도 이렇게 다 좀 연결되어 있는 선으로 좀 그리고 싶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은 그 안에 나와 있는 스페인의 왕이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지금 이게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이렇게 한 카테고리 안에 그러네요.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연결을 시켜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겹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피에르 피조의 이야기를 축구 선수 말고요. 이 책에 나오는 이제 피에르 피조의 얘기를 따라가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것이 그 순서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배치가 돼 있다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시봉 원정대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 주인공 이시습의 이제 친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시봉 고모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수아도 있고 그리고 이시습이 볼 때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친구 정용도 그러니까 손가락 관절을 괜히 막 꺾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되게 친구인데 부끄럽다고 느끼는데 정용도 있고 이런 인물들 거기다 이제 동생 이시연의 그 동물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20대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활기가 되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광주에서 본 다른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하고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20대 친구들인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많은 것들 배우고 또 익숙해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소설 쓸 때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좀 대비되는 인물군들이 좀 있어요. 이시습이나 이 시습의 친구들과 대비되는 뭐 정채민이나 네. 뭐 이런 친구들은 그 비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이제 막 성인이 된 이시습의 자기의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정채민이 혹은 이시습의 아버지가 강아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들은 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대상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꼭 거기에 어떤 원인과 이유들을 덧붙여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데 시습의 아버지는 이시봉의 일종의 하나의 죄의식과 죄책감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습에게는 이시봉은 그냥 이시봉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과 원인이 동일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서 꼭 20대일 수밖에 없겠구나. 10대로 하고도 싶었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좀 제가 더 모르는 세계로 빠져들 것 같아서 네. 차라리 20대 친구들이어야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활기랄까 이런 것들이 이 책을 끝까지 막 이렇게 밀고 나가게 합니다. 특히 저는 그 동생 이시현이가 얘기하는 뭐 동물 복지라는 말도 되게 인간 중심적으로 만든 거고 인간이 의인화를 해서 동물들을 뭐 예를 들면 뭐 개나 고양이는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악어나 뭐에 뭐 이렇게 이제 동물의 체계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계급을 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콕 집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이제 그 이시습은 너 그 만두 안 먹을 거니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이 시현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동물권이나 뭐 기타 동물 복지나 뭐 이런 운동을 하는 사이에서는 조금 논쟁이 있는 그렇죠. 얘기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논의들 자체에서 정작 동물은 빠져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시연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네. 작가님이 강아지를 처음 이제 만나서 키우게 됐다, 함께 살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연유로 또 이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맞닥뜨리게 되셨는지를 음악 듣고 와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어떤 걸로 들어볼까요? 이거 이제 저희 20대 친구들한테 요새 추천받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즐겨 듣는 음악을 이렇게 옆에서 슬쩍 들으면서 원래 자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라는 제가 잘 모르던 가수가 있었는데 이분의 철의 삶이라는 노래를 듣고 가사를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가사를 찾아봤는데 저는 약간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약간 무언가를 단단해지고
계속 두들겨도 쉽게 꺼지지 않는 어떤 밖으로 나가려는 어떤 의지 같은 모습들을 봐서 네. 요즘은 계속 듣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와, 특히 요즘에 많이 듣고 계신 곡이라고 합니다. 이기호 작가님의 100번송 같은 건가 봐요. 요거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장편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을 품고 오신 이기호 소설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 보면서 정말 여기 나온 그 많은 인물들의 그 서사를,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작가님의 표정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를 밖에서 했었는데, 우리 지금 이 북카페 참현정 작가님도 읽으시면서, 아니, 이 자는 또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자가 계속 서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브리더들까지도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 왜 일을 하게 됐으면 이게 다 나오는데, 근데 그게 좋았어요. 계속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조금 뭐 잠깐 스쳐 나오는 인물일지언정 네. 그 친구에게 어떤 서사를 부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게 또 한편으로는 장편을 쓰는 작가로서의 어떤 뭐 약간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챙길 때마다 네. 약간 뿌듯함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어렵기도 어렵지만 그쵸. 그리고 그것이 단편 소설과 또 다른 차원의 장편 소설의 어떤 매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조금이라도 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려고 했고 네. 사실은 그래서 초고는 지금 나온 분량보다도 원고지로 한 500페이지가 더 500매가 더 되는 분량이었는데 원고지 500매면 예, 예, 그냥 500매. 경장편 한 권이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다가 강아지 얘기 쓰다가 토지만큼 길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출판사에게도 큰 피해를 네. 끼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줄이고 네. 특히나 이제 스페인 쪽 이야기들 이쪽 이야기들은 대폭 줄였습니다. 사실은. 자료 조사하면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이제 허구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여기 나폴레옹도 나오고 지금 다 뒤섞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 쓰고 또 한번 깨달은 게 다른 나라 역사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건들지 않겠다. 네. 뭣도 모르고 네.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뭐 말하자면 소설을 쓴다는 것이 좀 거짓말을 조금 더 진실처럼 들리게 하기 네. 위해서 작가들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진실처럼이라는 역할에서 이 스페인 역사들이 저에게는 꼭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뭐 이 지점도 이 소설의 거의 시작 지점과 좀 비슷했거든요. 저한테는 고야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에 나와 있던 비숑 프리제의 존재가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게 이제 좀 복합적으로 시작된 소설이었는데 그러자니 꼭 그 고야 그림이 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면 그때 살았던 친구들의 이야기들과 서사들을 그냥 대충 설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어서 책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때 나왔던 친구들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다 이제 뭐 공작 부인이고 왕비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막 그 인터넷으로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프랑스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 번역해서 이렇게 논문도 봤거든요. 스페인 진짜요? 쪽 논문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도이라는 마누엘 데 고도이 총리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번역이 안 됐죠. 그래서 근데 그걸 원본을 또 볼 수도 없고 워낙 오래전에 1800년대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룬 논문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저기 스페인어로 되어 있었어요. 스페인어 논문. 근데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놓고 이제 번역 그 시스템으로 번역기를 돌려서 조금 봤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도 안 됐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얘기를 여기로 가기 위해서 근데 또 발견됐으니까 그 논문을 또 열어보시는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갔는데 열어볼 수밖에 없었고 네. 아무튼 조금 고생
하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이 책이 시작된 그 기점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기점, 그림도 있고, 그리고 또 작가님이 이시봉을 만났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자료조사 차원에서 또 많이 읽게 된 책들도 뒤에 이제 목록을 두셨는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또 약간 여러 감정을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제 제가 저희 집 강아지 이시봉을 데리고 오면서 어떤 부끄러움과 네. 죄책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하재영 작가님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논픽션을 네. 바로 그 무렵에 또 본 것 같아요. 오고 나서 한 1년이 채 안 돼서 우연히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펫숍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 지점들을 읽고 사실 뭐 이 소설에도 잠깐 나오는데 뜬장이라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쇼크를 먹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책도 아주 제가 이 소설을 써야만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데 큰 힘을 줬던 논픽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또 읽으셨던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책이 이제 뭐 아까 그 스페인 왕실의 그 허구와 이제 뒤섞인 어떤 그 새로운 역사 얘기가 여기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너무나 그냥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금 여기에 얘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로 또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너무 재밌다고 읽으시다가도 순간순간 이제 막 뭉클해지는 지점들이 있고 약간 흥분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겪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쓰시는 동안 그 초고의 결말을 바꾸시는 거, 그 구간이 가장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1년 동안 정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 장면을 두고 계속 혼자 끙끙거리고 제가 아까도 김 작가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글이 잘 안 써지면 네. 그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가서 그것들이 마음속으로나 머릿속으로 정리될 때까지 계속 운전을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럼 뭐 단편 소설 쓸 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광주에서 말하자면 정읍 정도까지 가면 해결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고 드라이브로 보통 이제 또 환기를 그리고 시키시고 다시 글을 막 쓰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근데 뭐 이 소설 쓸 때는 경기도까지 왔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편이어서인가요? 네. 아니 전라도 광주에서 출발했는데 경기도까지 수도권까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뭐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뭐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시봉과 함께 산책도 오랫동안 돌면서 시봉이한테 얘기하고 얘기를 계속 해주고 네. 뭐 이랬던 경험도 있고 하지만 늘 그 책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구심점인 거네요. 이 작품이. 뭐 어쩔 수 없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쓰시는데 걸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또 학교에서 수업도 하시고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도 또 살아가고 여러 가지 나의 다른 또 삶들이 있기 때문에 소설로 다시 돌아오실 때 이게 일상의 어떤 많은 일들과 소설 속의 일들이 섞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섞이면 안 되는데 네. 자꾸 이제 어쩔 수 없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집에 가서 아이들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하는 일들을 또 도맡아서 할 때도 많고 또 20봉도 돌봐야 되고 그쵸. 뭐 이러고 와서 짧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좀 분리가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낮에 어떤 감정의 잔여 같은 것들이 밤에 작업할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자꾸 지우고
다시 그쵸. 돌아갈 수밖에 없고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저의 한계이고 제가 딛고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드라이브를 못 하는데 어떤 걸 찾으셨어요? 저 예전에 아주 예전이었던 것 같은데 작가님이 글 쓰시다가 막히면 그때는 그 축구 유니폼을 갈아입으신다는 거를 제가 어디선가 들었나 봤나 예. 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젊었을 때였는데요. 뭐 말하자면 되게 멋져 보였어요. 근데 예, 그 방식이 막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의지의 표현. 그 축구 유니폼에 등번호 넣고 네. 축구 선수 이름을 새기는 게 아니고 음. 그 카프카나 어. 까미나 어. 뭐 이런 문학 이름들을 스타들의 이름을. 외국 작가들의 네. 이름을 겉멋이었죠. 그러니까 허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성이죠. 그 새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걸 읽고 돌파하겠다 혹은 돌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썼다면 네. 지금은 좀 그런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좀 우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은 다른 거보다 그냥 일단 조금 잡니다. 한 시간, 막히면? 한 시간이든. 결국 체력 문제인 예.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약간 저는 눈을 딱 떴을 때 네. 자고 일어나 눈을 딱 떴을 때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니터를 바라볼 때 쓰는 글 이게 가장 저한테는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이슬 같은. 그렇죠. 아침 아니 이슬 같은 약간 거죠. 약간 그 생활인으로서의 이기호를 잊어버리고 작가로서의 이기호로 처음 만난 그 모니터 이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뭐 집안일을 다 마치고 작업실로 가서 한 10시쯤이나 11시쯤 되면 일단 무조건 1시간 정도는 취침을 하고 네. 일어나서 그 정신으로 모니터를 만나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한 편의 소설을 쓰고 나면 그 소설을 씀으로 해서 내 삶에 영향을 받기도 하죠. 독자만 이 책을 읽고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막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쓰면서 작가님도 그럼요. 굉장히 많이 받고요. 가족들은 그걸 또 너무너무 잘 캐치를 합니다. 이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글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지점을 쓰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인상이 저렇구나. 심각해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티가 나나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학 때 이제 집중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조금 가족한테 이해를 구하고 조금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머물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항상 늘 예상만큼 뭐 예상대로 글이 써지지 않아서 네. 이렇게 늘 그게 문제죠. 근데 지금까지 작가님이 쓰신 작품들을 쫙 다 떠올려 보면 사실 너무 진짜 너무 반짝거리는 작품들이 많아가지고요. 단편 하나하나 다 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가님 작품 중에 처음 읽었던 것이 그 수인 들어가 있는 그 소설집 거기에 맞아요. 국기계양대 로맨스도 거기 있고 이지봉이 있고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수인이라는 작품을 봤을 때 너무 제가 너무 반해버렸던 거예요. 한참 전인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져서 어딘가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를 정도로 이제 소설을 쓰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난민 신청도 놓쳐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막 이제 삽질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곡괭이질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작가님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딘가 딱 갔는데 내가 소설가인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글쎄요. 아마 나 증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데도. 이런 책이 있다 할지언정. 그리고 진짜로 요즘 들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혼자 할 때들이 있어요. 소설이 정말 쓸모 있나 쓸모없나에 대한 생각들. 소설이 없는 세계는 어떨까. 혼자 막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막 문학이 누군가에게 멸시받거나 천대받는 듯한 어떤 분위기가 되면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근데
오랫동안 생각해봐도 소설이라는 것은 좀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작가가 꼭 나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들은 당연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내가 대단한 작가 혹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아니고 요즘은 그 누구든 글을 쓸 수 있고 그 누구든 소설을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적극적인 독서는 저는 소설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쓰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아까 우리 윤고은 작가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망해서 네. 내가 작가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면 저는 작가 증명을 안 하고 차라리 그냥 심쓰는 일 혹은 강아지 집사 네. 이런 걸로 증명해서 그쵸. 난민 신청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마지막에 또 들려주신 이 작가님의 얘기도 오랫동안 좀 새기고 싶고요. 그러니까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막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작가님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깨닫는 거, 내가 그 한계가 있음을 부끄러웠다는 걸 느끼는 거라고 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이번 책도 읽으시고 여러 질문들 스스로에게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걸로 준비하셨을까요? 이 곡도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줘서 네. 이 라이브 공연하는 걸 보고 반해버려가지고 종종 이거는 유튜브로 보고 있는 네. 음악인데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강아지 에디션 받으실 분들은 오늘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셨는데 너무 짧아요. 아니에요. 저는 길었습니다. 네. 길었다고요? 네. 저는 잘 못해가지고. 아니에요. 못하고 잘하고가 어딨어요. 등에 땀이 계속 났습니다.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존재 자체로 사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